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넥스 DJ 후에 앞으로 진행을 맡게 될 목포 MC 보도국의 김윤 기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에서 보듯 저희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북한, 세계 등등등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에 걸쳐서 지역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입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잘하면은 어떻게 대안도 한번 제시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연자들과 또한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차기 우리 사회의 지도자는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이야기를 잘하는 분을 우리는 넥스트 DJ, 차기의 DJ 같은 정치인, 사회인, 문화인, 세계인이 또 지역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청자분들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회인 만큼 지역의 젊은 정치인들과 지역의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나와주신 분들 먼저 소개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이 프로그램의 패널로 수고해 주실 허동준 전 민주당 서울시 동작을 지구당 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뭐라고 소개하죠?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자기 이야기를 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간단하게 한 10초 정도 자기소개만 해보십시오. 정치에서 경제로, 경제에서 경영으로 옮겨가고 있는 진화하는 인간 허동준입니다. 진화하는 인간 허동준이다. 네. 좀 이따 제가 좀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강진구 의회 젊은 30대 의원이자 의원을 뛰어넘어서 의장까지 겸하고 있는 김보미 의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남도답사 1번지 저희 전남도 강진군에서 왔고요.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천에서 오셨습니다. 민주당 청년위원회 이현택 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전남 순천에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회 위원장하고 있는 이현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말이 되게 많다고 저희 발언 수위가 세면은 어떠나고 막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왔는데요. 네. 얼마나 편집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회를 빛내기 위해서 가수 김희연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본인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직장생활하면서 시민생활로 이렇게 공연도 다니고 버스킹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서 인사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가슴이 벅찹니다. 참고로 가수 김희연 씨는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자, 오늘 출연진들 소개 잠깐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본인들 여기 넥스트 DJ 후에서 섭외를 왔을 때 나는 이런 걸 나의 이런 이미지로 한번 소개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었습니까? 혹시 이현택 위원장. 네. 먼저 저는 민주당 청년위원장이기도 하지만 네. 제가 지금 김대중 재단 광주 전남 지부의 또 청년위원장을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하는 것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이 사회에서 사실 되게 폄훼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고 그런데 이분의 이 위대한 업적을 한번 청년들과 같이 이야기해보고 논의해보고 또 이 사상들을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이런 방송에 섭외가 와서 저는 되게 좋은 기회다. 또 되게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전라남도 의정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문을 많이 하고 있나요? 근데 뭐 회의가 많이 열리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렇긴 하는데 예. 그래도 그렇게 도정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보미 의장님 지금 지금 재선이죠? 네, 최선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첫 의원이 된 몇 살 때? 지금 89년생이세요? 지금 네, 만으로 나이가 89년생. 34살? 지금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어. 33으로 천천히 나이 먹고 있습니다. 몇 살 때 처음 당선되신 거예요? 기초의회?
이제 만 28살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이번에 또 재선에 당선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선에 당선되어 가지고 무조건 의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의장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치적 능력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습니까? 의장 되는데 이게 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또 거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당선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았을 것 같고 좀 어려웠고 좀 대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어떨 때 보면 어떻게 해서 되신 거예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열심히 그냥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예. 원구성 뭐 준비할 때도 이렇게 공약 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예.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잘 모실 것이며 의정활동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좀 브리핑을 하면서 보고도 드리면서 좀 의견도 여쭙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예. 벌써 뭐 1년 반 지나서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아이고 그래서 전반기 의장이 끝날 때가 된 겁니까? 네, 전반기가 지금 끝이 나는 상황에서 음. 이제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네, 열정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어르신들이 또 상대적으로 많다 보면 젊은 애들 뭐 아까 들어보니까 동네에 가면은 그 본인 지역구 7개 읍면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거기 가면 애기 의원 오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혹시 애기 의원이라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동료 의원님도 이제 또 연배가 또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는 예. 우리 애기 의원 왔다고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또 이렇게 우리 다양하죠. 전라도 사투리로 애기라는 말은 상당히 친근한 의미예요. 아, 예, 사랑스럽고 긍정적으로 귀하고 그렇죠. 예. 존재가 아주 사랑스럽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다 불러주시나요? 아유, 그렇죠. 많이 사랑받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또. 네. 정치 활동하는데 힘든 건 없습니까? 너무 이미지가 좀 어리다라고 생각되면은 좀 힘들 때도 있잖아요. 무슨 강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할 때. 매 순간 순간이 힘듦의 연속이죠. 당연히. 네, 그럼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이제 부여된 그 사명감, 사명감으로 더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고 버티게 되는 힘 같아요. 또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여성이기도 하고 또 청년이기도 하니 음. 또 여성과 청년을 대표한다는 그런 그 막중한 그 무거운 중압감이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랑 같이 앞으로 진행하게 될 허동준 전 동작을 지구당 위원장님. 지금 정치를 그만두신 거예요? 네, 정치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정치 경제 컨설턴트를 하기에는 그 다음에 또 AI 전문 기업의 상임 고문으로도 있고 전국 자치분권 민주 지도자회의 자문위원장으로도 있고 화려합니다. 떠난 뒤에도. 특히 우리 목포 지역이 의료 격차가 좀 있어서 예, 예. 전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가 를 확보했는데 예산 문제로 난항이 있었습니다. 예, 예, 넥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지금 다시 가고 있는 중인데 그 후원회장도 여기 맡아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우리 선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는 한 번 공천을 받아 출마를 하셨죠? 2016년도에. 뭐 엄청난 경선 과정을 뚫고 했는데 네. 예, 국민의당이 이제 그때 새로 생기면서 정의당하고는 단일화했는데 국민의당 후보가 마지막에 거부하면서 그때 상대 후보가 누구였습니까? 국민의당. 나경원 의원 센 분하고 만나셨네. 예. 예. 근데 이제 참 그 전에 기회가 있었는데 저에게는 뭐 정치적으로 예.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실력 부족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예. 운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요? 운도 실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 분하고 졌으니까 상당히 센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아니 원래 그 나경원 의원이 지역에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센 분은 아니죠. 그래요? 저희 당이 이제 공천 과정에서 혼란이 센 있어서 분이라고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본인도 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센 분이 아닌데 왜 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실력이 더 없었던 거죠. 실력이 없는 분들 두 분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스튜디오가 예. 너무 더워요, 지금. 맞아요. 오늘 이게 좋습니다. 더워서 이게 땀이 나서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데 닦을 수건도 안 갖고 지금 그래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위를 뚫고 바깥은 춥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는 더우니까 이 더위를 뚫고 그러나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김대중 이거 지금 김대중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현택 위원장이 너무 폄훼되고 있다. 그분이 했던 일보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고
지금 특히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들은 김대중을 잘 알까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때요? 극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폄훼가 되고 있냐면 네, 예. 예를 들어 제 후배가 이제 인스타에다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행사를 다녀온 사진을 올렸어요. 네, 예.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예, 예, 올렸는데 그러면은 너 거기 왜 갔냐고. 네.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약간 악마화가 돼 있습니다. 악마와. 네, 김대중 대통령이 되게 아. 못난 사람이고 그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다. 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일왕 행사가 한 번 있었는데 네. 그때 대통령 시절에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뭐 일왕을 찬양했다라고 하면서 예. 그거 하나를 일왕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뭐 그런 자료가 있나요? 아니 근데 그게 구체적인 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그거를 마치 일본을 팔아먹으려고 했다는 것처럼 하고 그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려고 했던 그것도 마치 공산화를 시키려고 했다 남한을 예, 그런 식으로 폄훼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쫙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렇게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 같이 또 89년생, 90년생이잖아요. 네. 비슷한 청년 또래고 실제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제 많은 정치인들에게 당연히 저희 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나침반이자 어떻게 보면 네. 거울이죠. 네, 네. 다 존경하는 분이고 네. 89년생인 뭐 저 역시도 늘 네, 저는 그 일본 그쪽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정부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뭐 저는 아직 강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그렇지 않고 네. 전남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아직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저희 김대중 대통령님 안 그래도 역사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정치의 예. 역사이시죠.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강진까지는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진에서는 네. 이제 그런 뭐 SNS, 강진에 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죠. 우리 전국적인 현상을 지금 이현택 위원장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강진에서는 특별히 우리 김범민 네, 의장께서 그런 저는 걸 뭐 고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다 똑같은 그런 거라고 봐요. 말씀하시는 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떠도는 그런 허위 사실들과 좀 엮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저는 상당히 지금 놀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도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점은 놀랐냐면 저희 호남에서 바라보는 김대중하고 예. 그 다음에 호남을 벗어난 뭐 영남 그리고 아니면 서울에서 바라보는 김대중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올리는 것은 대부분 뭐 영남인가요, 어딘가요? 뭐 특정할 수는 없죠. 그런 예, 것들.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런 거를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이렇게 좀 깔아뭉개기 위한 어떤 작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일배인가 그 사람들은 다.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과정이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제 이 분열에 기대서 정치적 이득을 바라려고 하는 세력들이 목적의식적으로 이거 확대 전파시키고 있다고 봐요. 네, 예. 특히 젊은 청년들도 거기에 특히 이제 극우의 일부 논리들이 친일 논리가 지금 우리 정치권을 일부 행행하고 있듯이 예, 예. 그런 거로부터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 민주진영의 지도자를 폄훼하면서 반사적으로 자기 이득을 얻어서 정치적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민주진영의 지도자 아니면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했던 분들에 대한 폄훼는 지속적으로 돼 있었던 거고 특히 호남에 대한 뭐 홍어 X라든지 전라 XX라든지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5.18에 대한 폄훼 예. 이거는 5.18 당시를 경험했던 광주 전남 그리고 이 땅의 민주화를 바랬던 분들한테는 충격적인 용어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제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목적식적으로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야, 이거 국민 통합 저해한다는 말은 예.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이야기 같은데. 근데 야, 이제 이건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들이 서로 이렇게 상대방의 차이를 이해하고 네. 존중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합의를 이루어가는 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그런 지금 우리 이현택 위원장 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그런 SNS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일부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현상은? 아니 근데 예. 일부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각한 게 현역 정치인들 특히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5.18을 폄훼하고 예.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라든지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던 분들을 폄훼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징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청년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위 예. 아니면 언어다라는 네. 것들을 넘어서 자유롭게 해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기성세대들의 반성이 먼저 성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옥죄었던 빨갱이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라는 현상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네. 지금 그 어느 정도 지금 뭐 우리 이현택 위원장은 뭐 지금 서울에서 지금 뭐 박사학위 딴다고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 어떻습니까 그쪽 현상은? 그러니까 전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전에 허동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악마화 작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진영에 대한 그러니까 민주진영 대통령의 어떤 무능함을 넘어서서 정말 이 그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든지 그 정도로 폄하를 시키는 거죠 지도자를. 예. 저는 이게 일부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만연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넥스트 DJ 후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청년들과 지금 나눠보는 것 자체가. 예, 예.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해보고요. 자, 이게 좀 충격적인데요. 그런 내용들이 오간다는 거 저도 뭐 어렴풋이 듣기는 했지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의 청년 정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 그 작년 재작년 선거 과정이죠.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청년 정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부각되고 또 그다음에 그 청년들의 어떤 정치의 대표자라고 했던 사람들 이준석 대표라든가 그런 분들 보면은 지금 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또 다른 그 청년 정치가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또 그리고 또 우리 이쪽에서 보면은 뭐 용해인 기본소득당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정치 일선에 나서고 유튜브 이렇게 채널을 보면은 편집을 해가지고 아주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다 해가지고 조회수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요즘 청년 정치 행보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리 진짜 지금 그 지역구가 강진이지만 강진에도 활동하는 작은 지역이지만은 거기에서 지금 청년 정치를 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과 지금 수도권에서 행동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 이거 보면서 지금 이 지역에서 청년 정치를 하는 청년이 수도권에서 중앙 정치를 하는 청년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존경스럽고요. 네. 일단 그 청년의 대표성을 띄실 수밖에 없죠. 나이나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기대 이상으로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또 그래서 저는 좀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아쉬움이 많이 있죠. 바라보았을 때 좀 제가 느끼는 것들도 똑같이 뭐 그들도 느끼실 테고 해서 정말 그 벽 같은 게 많이 있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그래도 뭐 애기 의원이고 그래도 그럼에도 예. 대표성을 띠고 예. 대변하고 있으니 예. 좀 이렇게 주변에서 기성 우리 선배님들이나 예. 후배님들 많이 이렇게 서로 존중해 주시고 좀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열린 마인드로. 또 기본소득당 또 용해인 대표님 최근에 네. 국정감사 우수 의원 1위인가 그렇게 한 거 본 것 같거든요. 그 너무나도 잘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선거구 제도도 현행이 유지되어서 앞으로 이제 위성 정당이나 그런 것들 너무 앞서갔나요? 예, 예, 예. 그래서 더 많은 이준석, 더 많은 용해인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법제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준석 의원이라겠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어떤 점이 좋아요? 저는 할 말을 하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소신 있는. 네. 지금 뭐 여성하고 남성을 저번 대선 과정에서 갈라치기를 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그 마음이나 뜻이 다 맞을 수는 없죠. 그런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는 뭐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냥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더 이렇게 청년 정치인분들 활약하실 수 있도록 좀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용기- 말하는 것도 예.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네. 동의하는데 청년 정치라는 게 뭔지 이게 참 불분명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청년 나이대를 청년 정치라고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청년층을 위한 정치 활동을 지칭한 건지 불분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확한 그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것 같아요. 자, DJ께서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40대 기술론 막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자, 40대 기술론이라고 하는 청년 기술론이라고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40대도 청년인가 요즘 지금 45세까지 지금 조례가 목포시도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전남도는 45세가 아닙니다. 몇 살입니까? 그건 39세고요. 예. 그다음에 목포시만 작년에 해서 내년부터 아마도 아. 45세까지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청년이 하도 없어지니까 이런데. 이현택 위원장께서 제가 조금 정정해드리면 예. 그러니까 작년에 전라남도 청년 조례를 바꿔가지고 예. 45세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전라남도도 네. 바꿨나요? 네, 전라남도가 예. 먼저 저도 바꿨고요. 그렇게 알고 아, 있는데 그래요? 지금 네. 확인해 바꿨기 보려고 때문에 했으니까. 기초지자체가 쭉 바뀐 겁니다. 제가 네. 자료를 네, 잘못 네. 봤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1960년대 40대 기술을 이야기했을 때도 지금의 시각으로 해석하면은 거의 뭐 청년 정치잖아요. 네. 또 그때는 이제 청년 정치라고는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구상 40대. 유치하다고 그랬죠. 40대 기술로.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었던 당 지도자들이 예. 40대 기술을 이야기하니까 구상 유치하다. 아, 구상구치 유치 설명 좀 그 이제 해주세요. 예를 들면 어린애들이다 이거예요. 아, 어린애들. 젖비린내가 난다 젖비린내 입에서. 난다. 아, 폄하한 거죠. 애기원입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애기 의원 하시고 뵈면은 예. 아 우리 회장님 또 우리 어르신 네. 제 나이 때 더 큰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아 그랬지 그래요. 그런 게 어린 게 아니네 그렇게 정정을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은 올챙이 개구리 때 아니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보다는 네. 예전엔 그랬잖아요. 또 진짜 10대 후반 되면 결혼도 하고 그랬잖아요. 다. 그죠. 20대, 30대면 30대면은 거의 지금 한 50대라고 그렇게 느끼셨나 봅니다. 자, 우리 저기 이현택 위원장께서 보니까 청년 정치에 대해서 네. 요즘 청년 정치 지금 우리 허전 위원장은 청년 정치가 뭔지 모르겠다 사실. 네, 네, 뭘 의미하는 물리적인 나이가 청년인지 네. 아니면은 뭐 청년을 위한 정치인지 네, 네. 청년 정치가 뭡니까 지금? 네. 사실 제가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청년 정치가 무엇인지. 근데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하긴 한데 지금 전국적으로 나이로 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고용노동부 나이 다르고 뭐 저기 민주평통 나이 다르고 지역마다 나이 다르고요. 네. 그럼 나이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제가 바라봤을 때 청년의 범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생애 주기에서 봤을 때 예, 예. 태어나서 이제 사회 그러니까 교육을 끝내고 사회에 정착하기까지가 전 청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네. 근데 그 청년의 사회에 정착하는 그 나이가 점점점 미뤄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힘든 청년의 세대를 뭔가 정부에서 특별하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호해야 한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양육해야 된다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에 대한 계속 청년 하는 거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 저희가 한 10년 전만 봐도 청년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못 들어봤어요. 예, 예. 근데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되게 힘들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지금 청년 세대를 MZ 세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MZ 세대라는 건 문화 용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MZ 세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세대하고는 다른 문화. 그래서 그런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 청년 정치 행보.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이현택 위원장께 이준석 그다음에 용해인 등등 이분들이 이제 청년 정치의 대표작 격으로 지금 거론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 평가는 어때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다 우리 네. 김보미 의장께서는 이야기해 줬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준석은 예. 뭐 갈라치기니 여성 남성을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역시 그것도 한
일부분이니까 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분들 하는 정치 행보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데 네. 우리 이현탕 위원장께서는 어때요? 사실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김보미 의장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되게 멋지고 오히려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기성 세대보다 더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성 정치인이 청년 정치인을 바라볼 때 좀 아마추어적이고 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기성 정치인을 넘어서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서도 주목받고 또 우리 청년 입장에서도 아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오늘 말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할 말을 한다. 할 말을 하는 게 청년 아닙니까? 또 할 말도 있고. 하고 잘합니다 또. 잘- 우리 이현태 위원장 김보민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근데 의장님이야 조금 더 발언권이 있겠지만 예. 저희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 언론에 그걸 못 봤죠 저희가 스포트라이트를. 오늘 넥스 DJ 후 여기에 나왔으니까 다 봤죠. 저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영광입니다. 여기서 네. 우리가 너무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 김희원 선배님께서 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공연을 하러 왔는데 공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 노래 한 곡 부탁을 하는데 우리 김희원 씨가 지금 무슨 노래를 한번 해줄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여기 분위기하고 딱 맞는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 보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랍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이요 걱정 말아요. 네.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시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새로운